안녕하세요. 주식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차트 공부도 게을리하면 안 된다고 하시죠? 분명 차트도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트 보고 투자하는 투자자들도 많기 때문이죠. 차트는 과거 아니냐? 그런데 그 과거를 보고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과거가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고 미래에도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재료가 좋아도 차트가 안 예쁘면 투자를 안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걸 볼 때 분명 차트 모양이 수급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분명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에 저도 스캘핑을 할 때 분봉이 등락이 심하고 안 예쁘면 물릴 것 같은 느낌에 매수하지 않고 넘깁니다. 올라도 예쁘게 올라야 합니다. 수렴, 조정 후 슈팅, 수렴, 조정 후 슈팅, 이렇게 말이죠. 막 올랐다가 내리꽂고 다시 막 들어올리고 이렇게 꾸불꾸불 예상치 못한 차트가 만들어지면 투자하기가 힘듭니다. HLB는 저점을 높이고 있습니다. 저점에서 횡보하는데 살짝 저점이 높아지고 있죠. 선을 그어보면 이렇게 저점이 살짝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실 횡보할 때 HLB 특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6일 전 차트도 저점을 높이고 있는 모습이죠. 저점이 높아진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매도세보다 매수세가 조금이라도 더 세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조금씩 매수세가 이기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더 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가격이 안 떨어지는 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상한가를 간 대형 포장도 보겠습니다. 상한가를 가기 바로 전 차트까지 보면요, 거래량은 확실히 이전보다는 확연하게 줄었죠. 그런데 횡보하면서 가격은 떨어지지 않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선을 살짝 그어보면 크지는 않지만 다소 저점을 높이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121선이 밑에서부터 올라오면서 가격을 받아주는 듯한 모습입니다. 121선이 지지선 역할을 하죠. 여기죠. 그러면서 이평선이 수렴합니다. 61선도 모이고 121선도 모입니다. 이미 5일선, 11선, 21선은 모인 상태였습니다. 좀 더 무거운 61선과 121선이 모일 때까지 기다렸다고 볼 수 있죠. 재미있는 사실은 위아래 꼬리가 길었던 캔들을 보면 저점은 121선이 지켜주고 고점은 61선이 막아줍니다. 이렇게 121선과 61선이 한 곳에 모이면서 수렴하고 나서 방향을 위로 제대로 잡은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상한가를 갑니다. 1억 5천만 주가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포장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결국 이평선이 수렴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평선이 모여야 에너지를 응축해서 한 번에 폭발시키면서 상한가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HLB 차트를 보면요, 무엇이 보이시나요? 저는 121선이 보입니다. 아직 121선이 완전히 모이지 않았습니다. 점점 수렴하려고 다가오고 있는 게 보이죠? 저 121선이 수렴이 되는 날 어떤 일이 벌어질지 굉장히 궁금하고 기대가 됩니다. 그렇다고 오른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항상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수렴 후 방향이 위냐 아래냐 결정한다는 것이지, 수렴한다고 무조건 올라간다고 하면 모두가 돈을 벌겠죠. 그럼에도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HLB 주주님들이시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길 모두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당연히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죠. 121선이 모일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면 이제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증선이를 겪고 HLB는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호재라고 할 만한 소식을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 호재가 있다면 언제 발표하는 게 좋을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121선이 모일 때 발표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급하게 발표하면 위력이 반감될 가능성도 있죠. 장대 양봉이 나와도 이전에 공부했듯이 121선 저항을 맞고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물론 엄청 강력한 호재라면 그런 것도 무시하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HLB에서 어떤 소식이 나오지 않는다면 121선이 모일 때쯤 어떤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면 차트상 타이밍상 최적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급하신 분들에게는 121선이 모일 때까지 언제까지 기다리냐 하실 수도 있고요. 느긋하신 분들은 시간이 갈수록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21선이 모일 때쯤 위험 시그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나중에는 까먹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기억하시고 이런 현상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꾸 비교해서 죄송하지만 헬릭스맥스 사례를 보겠습니다.
같은 임상 3상 제약바이오 기업이었기 때문에 다른 제약바이오보다는 참고할 만한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헬릭스미스는 임상 실패하면서 주가가 하락했는데 우하향했죠. 그리고 헬릭스미스도 횡보하면서 121선이 수렴하는 시기를 겪게 됩니다. 그런데 헬릭스미스는 121선이 수렴하고 나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급등한 게 아니라 오히려 하락 추세를 이어서 또 하락하게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서 먼저 하락하고요, 121선이 여기에서 수렴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락하죠. 121선을 집중적으로 보면요, 확대해서 이 부분이 되겠죠. 먼저 여기에서 121선이 수렴하는 자리로 들어오게 됩니다. 캔들과 121선이 만나죠. 그리고 깨알로 여기에서도 121선 저항을 한번 맞은 것도 일단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 121선과 캔들이 만나면서 이제 수렴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121선을 타고 위에서 주가가 움직이는 듯하죠. 여기에서 지지선 역할을 해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121선을 타고 가격이 지지하는 게 아니라 121선을 뚫고 내려가서 121선 아래에서 주가가 움직일 때 문제가 됩니다. 121선이 저항 역할을 하죠. 그리고 캔들도 우하향하고 있고요, 계속 저항을 맞고 떨어집니다. 여기죠. 그리고 장대음봉이 나오면서 추세가 밑으로 꺾입니다. 어떻게 되었냐면요, 이렇게 하락 추세를 그리게 됩니다. 그래도 곧장 죽지는 않고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급반등합니다. 장대양봉이 나오지만 역시 121선 저항을 맞고 윗꼬리를 길게 달게 됩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 121선 위를 뚫고 갈 수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대로 급락해버립니다. 주가가 우상향하고 급등하려면 121선을 뚫고 121선 위에서 거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내려가려고 하면 121선이 지지선이 되어주고 위에 121선 저항도 없으니까 쉽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저항 121선이 위에 있다면 쉽게 주가가 오르지 못합니다. 그리고 저항을 맞고 더 이상 가격이 오르지 못한다면 방향은 하나죠. 바로 아래입니다. 그래서 아래로 급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121선이 수렴하고 급등해서 상한가를 간 대형 포장의 사례를 하나 살펴봤고요. 121선이 수렴했지만 121선 아래에서 주가가 움직였던 헬릭스미스는 급락한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HLB도 시간이 지나면 얼마 안 지나서 121선과 만나게 되는데요. 과연 121선 위에서 주가가 형성될지 잘 지켜봐야 합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사실 이런 기술적인 분석들은 까먹을 때가 많습니다. 저는 까먹어도 여러분은 기억하시고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기술적 분석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가 HLB 기업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리버세라님 약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있죠. 이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버무려져서 투자 판단이 되는 것이죠. 세 줄 요약입니다. 대형 포장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121선과 캔들이 만나고 상승 또는 하락하는데요. 대형 포장은 상한가를 갔고 헬릭스미스는 하락했습니다. 121선은 지지 또는 저항의 역할을 합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